네. 요즘 이제 낮 뜨겁다는 말을 낮이니까 좀 날씨가 덥다. 요렇게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낮 뜨겁다. 얼굴, 낯이 뜨겁다. 예. 얼굴이 이렇게 달아오른다. 요런 뜻입니다. 네, 그런 일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이 더운 여름에 태양빛 직사광선 이거 잘 막아줘야 되겠죠. 자외선 차단도 아주 잘 돼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앞이 잘 보여야 됩니다. 이비오스 썬팅 필름으로 여러분의 자동차에 보호막을 두르시기 바라겠고요. 메리츠 365 슈퍼 365 이건 메리츠 슈퍼 365는 요거트 이름이 아닙니다. 저 예전에 그 슈퍼백인가 뭐 있었는데 여러분이 예수금을 넣어 놓으시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이자가 붙는, 여러분이 예수금 재워두지 마시고 항상 깨워서 뭐래도 하라고 시키는 그런 365일 동안 계속 돈 벌게 시키는 그런 예수금 이자 붙는 서비스가 메리츠 슈퍼 365죠. 네.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이제 대선 얘기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자주 이제 등장을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예, 뭐 하반기 들었으니까요. 그렇겠죠? 확실하게 대선 영향권에 이제 들어간 거죠. 예. 예,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제 테마도 많이 형성이 되고요. 미국 3대 지수는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0.5, 0.4, 0.28% 상승을 했는데요. 장중에 좀 올랐다가 그리고 오후에 밀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폭을 좀 축소했습니다. 종목별로 등락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지금 핫 이슈는 이제 트럼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올랐고 테슬라가 올랐고 트럼프 미디어가 급등했고 뭐 그런 반면에 퍼스트 솔라는 8.5%나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퍼스트 솔라 예. 태양광 업체죠? 예, 친환경 업체들은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역시. 근데 우리 시장도 똑같이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에서는 뭔가 또 시장의 유동성은 있는데 수익률을 추종하면서 계속 움직였는데 그 동안에 쏠림 현상이 있었잖아요. 네. 그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셀 2000 지수가 2% 올랐는데요, 4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7.8% 상승했어요. 러셀이.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반년 동안 계속 얘기한 게 일부 종목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그 종목이 지수를 끌어올렸다. 계속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 이후에 시장의 그 쏠림 현상이 좀 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런 와중에 트럼프 관련주들이 또 새로운 수급을 만들면서 조금 더 분산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수급이 분산되면서 테마별로 움직이는 현상이 나타나면은 지수는 상승보다도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기간의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1.6% 올라서 234달러가 됐고요. 엔비디아는 소폭 약법 정도의 소폭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론이나 인텔, AMD 이쪽은요, 목요일 날 급락을 했다가 금요일 날 반등을 꽤 많이 했다가 그리고 어제는 이제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아주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 전체 시장에서는 트럼프 관련주들이 이슈였다라는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보통 친환경 안 좋으면 예. 2차 전지도 그쪽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따지면. 예, 근데 맞습니다. 이제 테슬라는 또 좋잖아요. 예. 그럼 2차 전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2차 전지요. 네. 친환경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거죠. 친환경? 예. 그러면 밑으로 가는 거예요? 예.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이 화면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제 시장 설명을 예. 하면서 이 화면을 하나 떠왔는데요. 어제 상승 종목, 하락 종목이에요. 어제 원전의 한전기술 급등했고요. 건설 인프라의 HD 현대건설기계, GS건설 이런 거 상승했고, 방산이 어저께 급등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ETF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 오늘 저녁에 테슬라 뜰 거야 생각하고 9%, 4% 이렇게 어제 상승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또 반면에 하락한 종목을 어제 보면 LG에너솔루션, 롯데에너지,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 레버리지 ETF, CS윈드 이런 쪽이 어저께 빠졌습니다. 아니 2차 전지는 사실 테슬라랑 늘 같이 가던 친구들 아니에요? 전엔 그랬죠. 똑같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전에는 이제... 테슬라 빠지고 테슬라 오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가지 않은 적은 좀 됐고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테슬라가 저점으로부터 60% 이상 올랐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최근에 그래서 테슬라가 마이너스 4.44%였거든요. 연간 수익률이. 근데 지금은 보합권까지 왔지 않습니까? 네. 플러스 진입까지 했었고. 그동안에 우리 2차 전지가 올랐나요? 안 올랐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차별성이 좀 생기고 있다. 음.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질문 주신 거에 답을 드리면 네.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2차 전지 종목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트럼프 관련주로 우리도 왜 정치하면 정치 테마 있잖아요. 정치 테마로 움직인다. 네, 그렇게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네. 이제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가 시작하면서 플러스 6% 이상이었거든요. 근데 종가는 플러스 1.73% 끝났어요. 이게 테슬라가 뭔가 좋은 호재가 나와서 뭐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게 밀리지 않았겠죠. 네네네.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게 테마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도 뭐 친환경 뭐 이렇게 해서 뜨는 건 아니고 그냥 트럼프와의 예. 어떤 친분이든 지금은 뭐 예. 이런 걸로. 계속 그런 건 아니고 네. 지금 최근은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네. 거죠.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가 0.14% 뭐 소폭 올랐고요. 네. 코스닥 0.3% 올랐는데 수급의 큰 움직임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기술주들이 반등을 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매도가 아침에 좀 나왔고요. 외국인 매도 규모는 줄었습니다. 아침에는 꽤 많이 팔았는데 오히려 이제 줄이면서 마감했다는 얘기는 파는 쪽은 계속 팔았지만 오후에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순매도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오후에 또 한 가지 특징은 그 6월에 확정 수출입 데이터가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쭉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괜찮다고 하는 종목들이. 그러면서 반등을 했고요.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뭐 소폭이지만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삼성전자가 어제 2.7% 올라서 지수 반등에 이제 견인차 역할을 했고요. 어제 강세 종목은 지금 좀 전에 차트에서 보였듯이 방산이 제일 강했고요. 야. 방산. 현대, 로템, LG, 넥스원 이런 방산주를 강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건설 인프라가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 건설 인프라나 원전, 방산에 얘네들이 좀 이렇게 비슷하게 엮여 있어요. 엮여 있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현대건설기계가 건설 인프라에 있는데 네. 얘가 뭐 다른 쪽의 사업도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데 또 다른 사업과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 사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테마에 단일 테마에 엮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약간 비슷하게 엮여 있습니다. 이쪽이 방산 쪽하고 이런 쪽이요. 그런데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어제 얼마나 해프닝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건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테마가 급등을 했습니다. 왜 네.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종료해야 된다. 네네네. 라는 입장이잖아요. 우리 시장 정말 대단한 시장입니다. 남북 경협주도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남북 경협이요? 네. 아 트럼프가 되면 다시 김정은 만난다 뭐 이런 건가요? 2020년 이후에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 잘 모르실 건데요. 네.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 전 시절에 2018년도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는 1년 내내 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때 남북 경협주들은 10배씩 올랐죠. 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죠. 그래서 남북 네. 경협주가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하다고 하니까 남북 경협주가 다 뜬 거예요. 너무 좀 앞서가. 아니 뭐 증시라는 게 원래 뭐 대단하죠. 하겠습니다만. 우리 대단하죠. 남북 경협도 올라가고 예, 예.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올라가고. 예, 어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그리고 원전 테마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조금 더 제 길게 설명드리는 그냥 짧게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시장 정말 예민하고 대단하다라는 것도 있지만 요게 왜 이런 어떤 걸로 이 시장을 해석해야 되냐면요. 흐름을 볼게요. 6월 CPI 둔화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상하원 발언이 있었고 어제도 금리 CPI가 2% 그러니까 물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2%에 도달하기 전에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발언장이. 네. 요 발언이 있고 나서 9월에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일부 IB에서는 7월에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이제 또 시장은 항상 그러잖아요. 네. 그냥 먼저 막
뭐라 그럴까요? 좀 우리 방송 용어는 알지만 설레발 많잖아요. 이제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면서 시장의 내부적으로 확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AI 및 관련 빅테크로 일방적 수급이 쏠림이 완화됐습니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린 게 어떤 언급을 계속 드리고 있냐면 이렇게 일방적으로 수급 쏠림이 나타나고 엔비디아만 바라본 것에 그 관심과 쏠림이 완화되는 과정이 있다. 그런 완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들 주가는 어떨 거냐? 아마도 대표 종목들은 가격 조정보다 기간 조정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이게. 네네네. 그래서 이런 완화되는 모습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러셀 2000 지수가 오르고 막 이러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이슈가 딱 발생이 되면서 새로운 수급이 되면서 그쪽에 지금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여기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가 생기고 남북 경협 테마가 생기고 방산주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쏠림이 더 이렇게 분산이 막 되겠죠. 네. 이게 지금 현 시장이라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쏠림이 나타나면 지수가 급격하게 오르고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이게 당분간 아닐 수가 있어요. 그냥 조목 장세가 되는 거죠. 여기 갑자기 푹 올랐다가 저쪽이 갑자기 또 훅 풍선 막. 여태까지 그랬지 하고. 않습니까? 네. 지수가 막 그냥 치솟았잖아요. 네. 미국의 상황을 보면은 근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AI 쪽으로의 집중적인 쏠림은 이제 예.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은 느낌. 당분간.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게 단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더 길게 보면은 결국은 그쪽이다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쪽은 남북 경협 테마나 우크라이나 뭐 재건 사업 테마가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빅테크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뭐 HBM이 있고 이런 쪽은 수익이 나는 쪽이잖아요. 결국은 이쪽은 테마로 형성하지만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가서 단기에 액티브 자금들이 움직이면서 수익률 추구를 하지만 결국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투자 전략과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내 시장에서 마지막에 여기 써왔는데 단기 자금들의 테마 형성이 한쪽에 있어요. 네. 이쪽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막 거래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난 이거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실적 기반의 바이앤홀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네네네. 근데 제가 요즘에 봐서는 바이앤홀딩이 더 낫더라고요. 왜 요즘에 네. 이런 생각이 된다는 얘기를 시장이 네. 좀 좋아졌어요. 좀 좋아졌어요. 어떤 의미냐면요. 네. 막 저쪽이 막 움직이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 답답해서 이거보다는 저쪽 가서 좀 해야겠다. 또는 뭐 조금이라도 저쪽에서 거래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다니다 보면 나중에 보니까 우리 이런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내가 팔았던 게 또 막 올랐어.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영원한 숙제입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내가 팔았던 거라 아니면은 시장에서 안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계속 안 좋고 좋았던 것만 계속 좋고 이러면은 옮겨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요즘 보니까 좋았다라고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이슈가 있거나 요즘 많이 빠진 거 지금 화장품 많이 빠졌거든요. 화장품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화장품이 많이 빠졌어요. 최근에. 그리고 또 뭐 반도체도 좀 빠지고 그랬습니다. 먼저 올랐던 것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는 끝나고 다시 못 올라와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걔들이 쉬었다가 다시 올라와서 금방 또 다시 올라오고 다시 올라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 시장에서는 바이앤홀딩이 조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뭐 6개월, 1년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근 들어서는 괜찮은 종목들, 실적이 요번에 좋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쉬었다가도 다시 가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다닐 거냐? 쉴 때 같이 쉬거나 아니면 쉴 때 더 사거나 해서 내가 갈 거냐? 요거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표정이 그러세요. 지금 아니 쫓아다니는 것도 잘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예. 그죠? 네네. 쫓아다니는데 예를 들어 딱 뭐 이거야 하고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먹을 수는 없지만 예. 이거야 할 때 조금 들어가서 요 끝나기 전에 좀 나오기만 해도 예. 한 5%뭐 10%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취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언제 내 순서 올지 모르지만 요걸 잘 갖고 있다가 이게 딱 왔을 때 쭉 올라가고 이제 팔고 나갈 수도 있는 그게 이제 성공하려면은 네. 그 테마가 한번 형성이 돼서 몇 주 또는 뭐 한두 달 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2, 3일이야.
요러면 되게 어려워요. 아,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위에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지금 쏠림 완화가 되고 그리고 트럼프 이슈로 새로운 수급이 형성되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란 말이에요. 음흠. 그럼 이 세 가지의 워딩을 봤을 때 야 이제 무조건 종목으로 간다. 원래 주시장 종목으로 가지만 어떤 시기에는 전체적인 섹터나 테마보다는 종목 위주로 가는 시장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더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시장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막 되게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이 테마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빠른 테마에 만약에 내가 참여를 하려면 나도 굉장히 빠른 거래를 해야 돼요. 네네. 빠른 거래를 해야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오늘 사서 내일 팔고 못 하겠다. 보통 잘 못 하잖아요. 오늘 사서 내일 팔고요. 그러면 기존의 강세 종목의 저점 라인을 어느 정도 형성할까를 조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네. 요즘에 좀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론은 전체적으로 좀 쏠림 현상이 완화되면서 분산된다 지금. 그러면서 종목 상세가 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의 시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뉴스에서 어제 오후에 6월 수출 데이터 확정치가 되면서 그러면서 종목별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만 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중에 그냥 제가 거기서 요약으로 몇 개만 그냥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어 하는 쪽만 적어왔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수출 금액 및 단가 모두 역대 최저치. 디램 수출 단가 최근 가장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낸드는 주춤해서 약간 상승폭이 줄었어요. 요거는 제가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가 서로 양쪽의 차이가 좀 있었다는 거고요. 이미지 센서 그 반도체에 있는 그 역대급 수출과 단가도 오르고 있다. SSD도 단가 가파른 상승을 해서 수출 금액이 회복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스마트폰 부품들은 1분기 대비는 상승을 했는데 아주 가파른 여기 지금 역대 가파른 요런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느낌이요. 약간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OLED는 작년 12월 대비 그러니까 분기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최대 수출이 되고 있고 평균 단가는 1Q에 비해 소폭 하락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요. ESS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거 왜 구분했냐면 요거만 적어왔냐면요. 네. 그 2차 전지 소재 있잖아요. 네. 소재 전기차나 이쪽에 들어가는 쪽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ESS는 많이 증가했어요. ESS는 왜 많이 왔죠? LG엔솔이나 삼성 SDI 이쪽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보톡스하고 필러는 계속 좋은 상황이 되고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 여기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그날 하루나 이틀 정도 급등을 해요. 이쪽도 지금 그랬어요. 필러 쪽도 그랬고 네. 급등을 했다가 또 한동안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거 보고 거래했다가 한동안 또 야 이거 잘못 들어갔나 막 이러고 있고 또 나오면 또 한번 좋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걸 진짜 잘 타이밍 맞춰야 돼요. 수출 데이터 보면서요. 네. 메이크업 제품은 대부분 기업들이 미국 향해서 수출이 크게 증가했고요. 자동차는 견조하다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확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견조한 상황이고 전력기기는 수출 금액 및 단가 역대 최고치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섹터들을 그냥 쭉 한번 적어왔거든요. 좀 좋아지는 섹터들을 적어왔고 뭐 물론 라면 이런 데 좋습니다. 뭐 그건 계속 여러분이 아시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다 리스팅돼서 있어요. 근데 그 종목들이 어저께 오후에 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수가 어제 오후에 반등을 했다. 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대만 경제일보에 이거 뭐 그들 언어로 돼 있었고 파파고로 번역한 겁니다. 파파로 번역한 건데 TSMC에서 엔비디아 블랙웰 제품 생산량을 25% 증가한다. 왜? 블랙웰 출하량을 예상치를 4만 개 예상했는데 6만 개로 증가하면서 엔비디아 측에서 TSMC의 주문량 25% 추가 발주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시장에서 왜 이게 관심이 많냐면요. H100에서 블랙웰로 넘어가면서 B100, B200으로 넘어가면서 그 사이에 잠깐 이게 매출 둔화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 시장이 좀 있거든요. 네. 월가에 있어요. 월가에 그런 시장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젠순왕은 없다 그런 거 없다. 주서 있다.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게 그 말이 맞는가라는 수치를
봐야 됩니다. 계속 사실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네.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 H100으로 전체가 있는데 100개가 있는데 지금 막 채웠어요. 근데 더 좋은 게 나왔어. 그러면 여태까지 이 큰 돈을 가지고 을 채웠는데 네. 더 좋은 게 나오면 이걸 버리고 채워야 되나요? 아니면 뭐 보완을 해야 돼? 뭐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어떤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얘기로는 블랙웰로 다 채울 거다. 엄청나게 많다. 뭐 이렇게. H100 이 친구들 생산 안 하고요? 아니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있는데 이제 네. 일단은 블랙웰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렇죠. 뭐 블랙웰이 제일 비싸고 돈 잘 되니까 데이터 뭐 그러긴 아니요 하겠죠. 데이터 센터에서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원한다. 네, 빅테크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기존에 산 게 H100이 있는데 블랙웰을 하면서 그것까지는 그냥 피상적으로 알겠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나 수요가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말만 있어요. 숫자가 나온 게 없어요. 물론 지금 출시한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수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스타트는 TSMC의 주문량을 25% 추가 발주했다라서 좀 순조롭게 출발하는 걸로 대만 경제일보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블랙웰로 가더라도 당연히 SK 하이닉스 거 HBM은 쓰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가냐 마느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시장 소문,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소문을 전해드리면 안 되는데 이건 그냥 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말에 본 실적 발표하죠. 삼성전자가 본 실적 네. 발표하면서 IR을 할 거 아닙니까? 그 IR 할 때 이 엔비디아에 들어가냐 마느냐를 거기서 얘기하느냐 마느냐를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네네네. 뭐 루머는 아니네요. 뭐 시장의 인식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뉴스는 K바이오 기술 수출 건수는 감소했는데 금액이 증가해서 질적으로 굉장히 좋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뉴스를 보면요. 계단 가격이 많이 올라간 거네요. 예, 올해 네. 상반기 기술 수출이 8건인데 작년에는 12건이었거든요. 네. 라이센스 아웃 아시잖아요. 기술 수출. 네. 총 계약 규모가 요번에가 4.6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60%가 증가했고 전년 상반기 비교하는 겁니다. 선급금은 3,354억으로 97%가 증가했어요. 즉 건수는 줄었는데 계약 규모와 금액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고 뭐 LG와 알테오자 밑에 이렇게 쭉쭉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사실은 바이오 얘기를 거의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네. 워낙 많이 뛰어가지고 네.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습니까? 바이오 중에 역사적 신고가 낸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아 그래요? 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펩트론도 그렇고 뭐 또 제약주 중에서 뭐 유한양인가 뭐 이런 것도 신고가 났어요. 역사 신고가예요. 그런 것들이. 네네.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다 그냥 뭐 나는 이쪽으로 거래 안 해. 물론 이쪽 거래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해야겠죠. 네, 알겠죠. 그게 맞죠. 네. 그게 맞죠. 근데 이쪽 거래하시는 분들은 또 이쪽만 맨날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그 반도체 좋아하는 그 애널리스트들이 있어요. 담당이 아니더라도 네. 스몰캡 애널리스트 중에 이 사람들은 반도체 쪽만 막 좋다고 얘기를 해요. 다른 쪽은 아주 폄하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좀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또 이쪽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또 많이 선호하고. 아무튼 그런데 네. 이 보통 계약을 하면 맨 처음에 계약금을 받죠. 마일스톤 방식으로 하잖아요. 네. 계약금을 받고 그 다음에 단계별로 얼마씩 받고 그 다음에 최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했잖아요. 최종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우리나라에는 있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최종까지 가는 경우는. 그냥 저림상하고 1상, 2상, 3상 하면서 돈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끝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계약금하고 선급금이 얼마큼 받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높아졌다는 거는 우리의 이 파이프라인들의 질적으로 성장이 있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4번, 5번 뉴스는 직접적인 뉴스는 아니고 5번 뉴스가 직접 뉴스가 아닌데요. 일단 4번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증시 대기 자금이 350조라고 써 있는데 저는 증시 대기 자금이라는 표현은 좀 틀린 말 같아요. 증시 대기 자금. 증시 대기 자금이라는 보다는 네. 증시 주변 자금이라는 얘기가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금 같은 게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예, 들어가는 겁니다. 네. 제가 한번 불러 들어볼게요. CMA가 86조 원인데 이거 2006년 집계 이후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최근 한 달 동안 10조 원이 증가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그
보통 주식 거래 하시면서 계좌에 돈을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예, 예. 그보다 이제 CMA 계좌에 넣기도 하고 아니면 그 계좌에서 RP나 MF에 자동으로 넘어가게 그렇게 네, 되어 네,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그 매일 광고 하시잖아요. 자동으로 네. MF나 요거는 이 계좌들은 수익을 추구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이 되는 계좌는 아니에요. 근데 거의 원금 보장이 되겠죠. 네. 왜냐하면 이 돈을 가지고 증권사에서는 단기 운용을 하면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자가 꽤 있는 거예요. 지금 이율이 높기 때문에 꽤 이자가 있는 거예요. 이 계좌들이. 근데 여기에 지금 한 달 동안 10조 원이 늘었다는 거예요. CMA는요. MAF는 지금 206조 원이 있다고 합니다. 한 달 동안 6조 원이 늘었고요. 예탁금은 56조 원. 한 달 동안 2조 원 정도 늘었어요. 예탁금은 그렇다 치고 CMA하고 MAF에 들어왔고요. 여기에 예탁금 56조 빼면 290조가 이 근처에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걸 약간 시장 우호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증시 대기 자금이다. 왜냐하면 이건 언제든지 곧바로 그냥 현금화할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예,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이니까. CMA 같은 게 보통 이제 내가 이제 맡긴 돈을 무슨 CB나 뭐 네, 아니면 맞습니다. 뭐 이런 데다 CB 이제 아니고 CD나 양도성 예금등록이나 CP 뭐 이런 것들 그렇죠, 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런 거에 이제 네. 단기적으로 예. 이렇게 투자했다가 네. 언제든 내가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약간의 뭐 이자 같은 게 이제 아니요, 본인은 빼고 네. 싶을 때 빼는 게 아니고 언제든지 빼. 입출금 자유롭습니다. 증권사가 그걸 통으로 묶기 때문에 단기 자금을 운영해서 이 돈의 버퍼는 계속 두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통장처럼 쓰면 예, 되고 예. 대신 이제 증권사가 이 많은 돈을 네네. 모아서 예. 그걸 자기네들이 여기저기 굴려서 이제 예. 안정적으로 좀 운영을 하는 편인 거고 거의 안정적이라고 봐야죠. 네, 완전 네, 네. 단기 운영이니까. MMF도 역시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네. RP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금융기관 간 거래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요거 얘기하면서 하나 잠깐 얘기를 드릴까요? 시간 잠깐 있으니까. 네. 지금 미국의 은행주들이 지난주에 발표한 은행주들이 주가 하락했어요. 어제 발표한 은행주들은 좀 상승하고 그랬거든요. 그건 아마 트럼프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은행주도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라간 것 같은데 미국의 은행주들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있는데 왜 그러냐? IB 쪽에서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네. 예대 마진이 줄었다는 거예요. 예대 마진이 왜 줄어? 이자가 이렇게 높은데?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IB 은행들이 대출 예대 마진이라는 거는 내가 조달 금리에서 대출에서 이자의 차액을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국가가 인정하는 산업이고 그래서 규제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대 마진의 이자 수입이 줄었다는 거예요. 네. 왜 줄었냐는 이유를 얘기를 하는데 금리가 높아서 대출이 절대 수치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이제 대출 금리도 높으니까 더 돈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대출을 안 한다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내가 100을 갖고 있으면은 100이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다른 거 없다고 치고 예금으로 100이 들어왔으면은 이게 예금이 3% 들어와서 4% 대출 해주면 1%의 마진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 3%는 줘야 되는데 나가는 거 50% 뭐 100억이 아니고 50억뿐이 안 나갔어.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미국이 경기가 둔화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네. 이런 걸 보면은 네. 미국이 지금 그게 되게 이슈거든요. 은행에서는요. 저 요거 설명드리면서 왜 그러냐면 증권사들 똑같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네. 이 조달 금리하고 얘들 들어온 돈하고 이자 주는 거 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자가 더 발생되는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이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적으로 언제든지 이거를 입출금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근데 이 돈이 300조나 된다는 거예요. 예탁금 56조 합치면 350조나. 근데 왜 이런가를 얘기를 할 때 이게 증시 대기 자금이라는 표현했는데 전 주변 자금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 맨 끝에 요 내용은 파이낸스 뉴스의 내용이 아니고 화살표는 제 의견입니다. 네. 최근 시장 반등으로 매도하고 나서 현금화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이 좀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와서 현금화했습니다. 일부는 미국 시장 갔고 우리가 정프로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주식이 올랐는데 지금 현금화를 했어요. 네. 현금화했는데 미국으로 만약에 뭐 미국 주식 좀 샀다고 쳐요. 근데 미국 주식은 뭐 나는 미국 주식을 만약에 안 갔다. 그럼 이 돈 지금 당장 어떡할 거예요? 단기로 운영하는 이 자금들. 보통 우리 주식 투자는 단기적으로 많이 운영하잖아요. 네. 그러면 다시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시장 진입의 기회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시장에 여기 들어가서
어떤 지수에 들어가, 어떤 섹터에 들어가, 뭐에 들어가서 내가 이익을 낼까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 자금이 아니고 주변 자금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자금들이. 그런 게 지금의 현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되면 금방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상황이 돼서 다른 쪽이 좋으면 다른 쪽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렇죠. 이런 자금들이 늘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자금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다섯 번째는 이제 시작하고 좀 상관이 없는데 매우 흥미로운 좋습니다. 우리 다 아는 거이긴 하지만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 AI 시대 노동 패러다임 토론회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가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의 12% 수준, 약 341만 개가 대체될 수 있다. 고소득, 고학력 근로자일수록 AI에 더 많이 노출되어 대체 가능성이 크다. AI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므로 교육 및 직업 정책을 변화해야 된다. AI를 통한 생산성 증대 방안도 고려해야 된다. 이 맨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지금 미국에서 맨날 논의하고 있는 게 이거거든요. AI를 통한 생산성 증대. 네. 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경제 이론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요. 아무튼 지금은 저는 이걸 설명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그다음 표를 한번 딱 볼게요. 직업별 AI 노출 지수가 높아서 AI로 대체 가능성이 큰 직업 위에서부터 쫙 해놓고요. 대체 가능성이 적은 직업 밑에 이렇게 있어요. 네. 가수와 경호원은 대체 가능성이 빵이라고 해놨어요. 가수와 경호원 경호원 하긴 그렇죠. AI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빵이에요. 근데 저 위에 있는 의사, 한의사, 전문의, 건축가, 수의사는 뭐 거의 대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높다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의논을 해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이거 지금 자료는 한국은행이고 연합뉴스에 이제 표를 그냥 따온 건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노동시장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여러분 식당 가면은 뭐 서빙 로봇 있고 라면 끓여주는 로봇 있고 그리고 저런 데 있잖아요. 물류 창고에 가면은 다 로봇이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신규 공장에 대해서는 로봇이 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변화가 생길 거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좀 우리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되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건데 제가 흥미롭다고 얘기한 건 이럴 거라고 생각을 좀 했지만 이 정도까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보다 전문가 영역에서가 굉장히 AI 노출 지수가 좀 높네요. 당연히 그런가요?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요. 전문직이 전 오히려 조금 그래도 버틸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예. 전문직이 오히려 훨씬 더 대체가 빨리 되고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AI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 지식을 AI가 대체한다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네. 성직자는 뭐 대체하기 좀 애매하긴 하겠네요. 요즘 나오긴 나왔다고는 하던데 예. AI가 대신 뭐 이렇게 고해성사 들어주고 얘기해주는 게 좀 나왔대요 서비스가. 네, 성직자 대체하기는 좀 쉽지는 않겠다. 여튼 뭐 이건 우리가 앞으로 한 5년, 10년 혹은 뭐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잘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그렇죠. 각 그 산업의 각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흥미로운 거죠. 저희는 어떻게 쓸 것 같아요? 증권사 직원. 여기서 상위권이실 것 같은데. 증권 직원 제가 보기엔 100% 대체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드바이저라는 게 로봇 어드바이저, AI를 통한 어드바이저라는 게 훨씬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포괄적으로 정밀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체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할 만큼 하셨다고 너무. 아니요, 근데 못하는 게 있어요. 아니 그래도 하나 더 얘기하려고요. 예. 다만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 못하는 거 뭐냐면 주식은 미래 성장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이 AI는 미래를 추종하는 데는 좀 약해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 쌓은 수많은 지식들을 잘 분류하고 예. 요거 알려주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그럼요. 앞으로 뭐가 될지 아니면 네. 뭐 어떻게 이 방향이 정해질지는 그거까지는 아마 힘들 거다. 그런데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추정하는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주식은 미래에 변수가 너무 많아. 너무 나온 변수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진짜가 되겠죠. 그래서 인사이트가 있는 분들,
그리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가까울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뭐 그냥 생각에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는 많이 대체될 것 같습니다. 아, 언제쯤 되면 이거 오래는 안 걸리겠죠? 오래 안 걸릴 것 같아요. 예. 네. 한 5년, 10년 후에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좀. 뭐 들긴 지금 합니다. 우리가 잘 못 써서 그렇지 네. AI로 저처럼 아침에 매일 이렇게 뉴스 정해두고 거기서 콕콕 찍어서 이거는 시장에 이렇게 반영이 되고 이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네. AI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때까지 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AI로 오늘 여기까지군요. 예, 네. 예. 직업별로 AI 노출 지수 한 10년만 좀 잘 버텨주면 저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빡세게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도 미래 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AI 시대에 뭔가 이 AI 뭔가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AI에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근데 그럴 사람이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나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면 할 일이 없이 손가락 쪽쪽 빨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노동 정책이나 새로운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분들은 이제 그런 국책 연구기관이니까 그런 설명을 한 거고 그 닥치는 우리들은 독창성이 유니크한 게 뭔가 있어야겠죠. 그렇겠죠. 예. 야, 근데 의사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의사가 이렇게 다 대체될 건데 이렇게 많이 뽑아도 되나 모르겠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드네요. 자, 그러면 박병창 이사님과 이 정도로 오늘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